네, 안녕하십니까. 네오젠 과학학원 물리강사 임태웅입니다. 지금부터 대화고 2025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 같은 경우는 별 5개 중에 3개를 줬는데요. 자, 우리 대화고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문제를 상당히 어렵게 출제를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2학기 중간고사는 무난하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난이도가 있는 문제, 학생들 1등급을 가리기 위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은 자, 대부분 다 고3 기출문제에서 변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자, 학원 교재하고 프린트 문제만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모든 문항을 시간 내에 해결하고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따라서 예상 1등 컷은 95점 이상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객관식 22문제하고 자, 논술형 3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자, 학생들이 요번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전기력부터 해서 전자기 유도 파트까지인데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전기력하고 자기장 파트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전기력과 자기장 파트 문제가 꽤 무난하게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가 낮게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자, 또한 개념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는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그렇다면 얼마나 누가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답을 찾아냈느냐, 요게 1등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어떤 싸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자, 난이도를 상, 중상, 중, 중하, 하로 5단계로 나눴는데 요번 중간고사에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없었다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중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그 외에 한 15문제 중 굉장히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 유형을 좀 살펴보면 그래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전기력 문제 5번 문제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거기 문제를 이렇게 보면 가에서는 점전화가 3개가 있다가 나에서는 점전화가 4개로 증가를 합니다. 우선 점전화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부담스럽죠. 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자, 그림 가에서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다라고 이제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림 나에서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B를 봤더니 가와 비교해서 점전화 D가 추가됐죠. 그러면 B랑 D는 둘 다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 척력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 척력이 추가로 작용을 했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됐다는 건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어느 쪽이 됐어야겠다? 그렇죠. 플러스 X 방향이 돼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문제에서 좀 전에 A와 B에는 전기력의 방향이 같다고 했으니까 A, B가 둘 다 오른쪽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모든 점전화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되죠? 0이 돼야 된다는 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돼야겠죠. 자, 이 부분을 빠르게 캐치를 했다라면 자, 충분히 답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자, 요 생각이 드는,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 문항, 자, 13번 문제 한 번 더 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자, 만든 회로 문제였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한붓 그리기를 해서 자,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찾아내면, 그러고 나면 해당하는 반도체가 P형인지 N형인지만 찾아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개인 교재 예제 문제로서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문제를 아주 살짝만 변형시켜서 출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자, 21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고3 기출문제를 변형을 했는데, 자, 여기는 함정이 꽤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래프 나를 째려보면서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구나. 기울기가 유도 전압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 풀었으면 다 틀려왔을 겁니다. 그림 가를 째려보면 뭐가 다릅니까? 영역 1과 영역 2에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면적에 의한 효과를 고려를 해주셔야 되죠. 거기서 끝이 아니고, 자, 회로에 또 뭐가 하나 있습니까? 그죠? PN 접합 다이오드가 있기 때문에 순방향의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역방향의 전압이 걸릴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겁니다.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래서 다이오드의 순방향과 역방향까지 추가로 하나를 더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함정이 꽤 많았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 문제도 고3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고, 당연히 저희 학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본 문제에서 보기만 살짝 바꾸어서 출제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서 대학고가 그래서 중간고사가 굉장히 무난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을 때 학생들의 이제 학교 선생님이 배점을 한번 보시겠죠. 이 정도 난이도로 내니까 4% 1등급시 변별력이 생기는구나 하면 기말고사를 이 정도 난이도를 유지를 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내봤더니 100점이 너무 많아. 1등급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죠? 그럼 2등급밖에 안 생기면 큰일 났다. 이건 변별력이 안 생기네. 그러면 기말고사를 어렵게 출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화고와 같은 경우는 고3 기출문제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3 기출문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념 문제들은 학교 수업을 잘 들으시면서 학교 선생님이 개념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그런 것도 잘 캐치를 해갖고 와서 선생님하고 추가적으로 다양한 문제, 고3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지저분한 문제, 그리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 추가로 더 높은 문제도 풀어보면서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하고 내신 분석 리포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